실제로 법학과 친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저는 1학년 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혹시 이제 같이 지내는 과 동기들이랑도 이제 쉬는 시간에 카페 가서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나요 혹시? 이제 정외과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죠.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는 한국법무부 중단 미소씨 서포터즈 멘토링팀 김대현.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에 학과 소개,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학과 소개를 들고 왔는데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나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와 외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국제적 현실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치외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 정치외교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정치학과 외교학이 분리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비슷한 학과로는 국제관계학과, 정치행정학과, 외교통상학부, 국제학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법학과인데요. 먼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이 사회에서 기틀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저희 법학과는 이 법이라는 것을 학문으로서 접근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학과에 온다면은 뭐 민법, 형법, 헌법 같은 뭐 다들 아시는 법부터 뭐 국제법이라든지 회사법 같이 좀 어려운 법들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법학과에 들어오신다면은 경찰, 법 관련 전문직,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기업 법무팀까지 다양한 법을 사용하는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준영님, 그러면 혹시 네.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정외과 갔다 하면은 이제 정치인을 한다거나 아니 실제로 정치인 할 생각이 있는지. 실제로 정치인들을 많이 희망하고 그러니까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모두 정치인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길이 있다면 이제 외교관이나 로스쿨, 즉 법조인의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이 외에도 뭐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그리고 일반 사기업 취직을 희망하는 학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막 정치외교학과에 왔으니까 무조건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 시중의 통념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진로 같은 경우는 법학과랑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네네, 이제 법학과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로스쿨 입시로 그 사법 시험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정외과가 로스쿨 진학의 어떤 일선 학과로 기능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정치외교학과면은 아무래도 학과에 외교가 들어가니까 네. 이제 외국인들과 소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혹시 다들 뭐 외국어를 좀 잘한다거나. 학부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외교학이라는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영어 과목 자체가 좀 많이 개설되는 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일본 정치, 중국 정치 등으로 이 정치학 파트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2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경우도 뭐 없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모두가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정치외교학과면 이제 거의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정치를 배우는데 시간을 쏟을 텐데 네. 그럼 혹시 이제 같이 지내는 과 동기들이랑도 이제 쉬는 시간에 카페 가서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나요 혹시? 이제 정외과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죠. 근데 사실 저희도 그냥 일반 대학생이고 이 과가 이제 정치 외교라는 걸 전공하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대학생, 그러니까 다른 과의 다른 대학생들처럼 보통 일상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얘기가 나오는 적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정치 외교학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더 많이 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친구들이랑 법 얘기 안 합니다. 네.
저 그리고 또 혹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정치개혁하면 교수님들이 정치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수님으로 올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교수님들이 진짜 정치인 출신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은 딱 뭐 떠오르는 정치인 출신 교수님은 없고요. 그냥 정치학도 하나의 뭐 그냥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학사, 석사, 박사 따시고 논문 쓰시고 했던 교수님이 발탁되는 거는 다른 학과랑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정부 기관이라던가 국제기관, 뭐 연구소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이 뭐 경험을 살려서 저희과 교수로 오시는 경우도 뭐 있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대현님, 저도 이제 대현님이 다니는 법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는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학과가 일부 폐지된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진짜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진짜 처음에 법학과 간다 그럴 때도 이제 친구들이 법학과 아직도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현재 지금 로스쿨이 생기면서 일부 법학과가 사라진 건 맞지만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현재 이제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개설이 되었는데 이제 그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만 법학과가 없어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4년제 대학교는 지금도 법학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법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뭐 변호사 신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랬으면 정말 좋죠. 네. 변호사 딱 졸업하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제 법학과를 나온 뒤에도 물론 법학과만 로스쿨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로스쿨 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호사로서 이제 그 수습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길이 남아 있죠. 역시 법학과를 졸업해도 또 이제 로스쿨에 가서 연구업의 시간들을 견뎌낸 다음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일상적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 최근 뭐 이제 중고나라 같은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에서 사기 행위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피해를 토로하는 뭐 피해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학과 그러니까 법학과 지인분인 대현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면 실제로 법학과 친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저는 1학년 때 그럴 줄 알았어요. 1학년 때 내가 많이 공부해서 친구들 다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실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좀 당하게 된 사건들은 보통은 특별법, 그러니까 뭐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뭐 근로기준법 아니면 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이런 좀 신기한 법들 이런 법들이 좀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우는 법들은 육법이라 그래가지고 민법, 형법, 헌법, 소송법, 그 다음에 상사법까지 이 정도를 기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사실 도와드릴 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굉장히 화제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죠.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러니까 실제 그 우영우 역을 연기했던 그 배우 이세영 씨는 법조문을 완전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제 외우고 다니셨는데 혹시 법학과에 다니시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머릿속에 법조문을 집어넣고 다니시나요? 네, 실제로 보긴 했어요. 그런 친구들 이제 법 덕후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괜히 이론을 외우는 것보다 조금 거머들어가지고 이제 법 조문을 외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만 하는 거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의 법 조문 외우는 거는 정말 길기 때문에 일단 불가능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제 변호사들이 아니면 또 법 전문가들이 멋있게 말할 때 무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저희 법학과에서는 애초에 이런 뭐 형량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죄는 몇 년의 형이 나온다 이런 거는 사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 배우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랑도 조금 관련이 없다는 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유쾌한 질문으로 이 Q&A 시간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네.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법학과의 공부량이 상당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전공책의 두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 역시 그 두께를 자랑하는 편이고요.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혹시 전공책으로 그과 학우들을 뭐 때려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저도 어디서 본 적 있는데요. 뭐 술집에서 뭐 법대생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법전을 받고 기절했다.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이제 법전은 흉기가 아니라 가지고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때려본 적 없고요. 네.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질문들은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거짓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가 맞습니다. 법학과 공부량 진짜 많아요. 뭐 대충 체감 가계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한 학기 그다음에 중간고사에서 한 과목의 내용 있잖아요. 중간고사 보는 한 과목 내용. 이제 그 한 과목 내용을 1회 독하는데 이틀이 걸린 적이 있어요. 이틀이. 보통 시험 보려면 보통 한 3회 독은 적어도 하잖아요. 네. 근데 3회 독하면 6일 걸리는 겁니다. 정말 힘든 과목들이 있어요. 실제로 배우는 양은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학과다 보니까 공부량이 어쩔 수 없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 있을까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는 아니면 이제 먼 대학교 생활을 좀 로망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초등학생분들까지도 이제 저희의 이 Q&A 그리고 학과 소개가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간단한 소감을 말해보자면 저희가 소개한 과는 정치외교랑 법학이라는 굉장히 뭐 생소하지만 그리고 또 제한된 분야였지만 또 가능한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소시 서포터즈 김대현, 김준혁 였습니다. 감사합니다.